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7일까지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청취율 조사 전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전화 받아주셔서 YTN 뉴스 FM 94.5MHz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결이 됐는데 결국은 부결됐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을 놓고서도 지금 양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종합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네. 오늘 재투표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죠?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셔서 이것을 오늘 재투표를 했는데 190표 정도를 얻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177이 더불어민주당 나왔죠. 전체하고 무소속 그리고 정의당까지 다 해도 180표 정도이기 때문에 예. 오늘 190표에 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결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가 올해 쌀값이 폭락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남아도는 쌀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 약 9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 3년 동안 했던 것인데 논타작물 재배라고 쌀을 짓는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다른 것을 재배하면 일정 정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정도를 주면 하나에 600억 정도로 이 강제 매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과잉 생산됐다고 해서 의무 매입할 이유가 없이 한 1년에 600억 정도면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좀 왜곡되게 대통령도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끝내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이게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민심에 역주행한 거다.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께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 아니실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간호법 제정은 언제 본회의에 들어가요? 본회의 언제? 예. 간호법은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안 하죠.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예. 국회의장께서 한 번 더 연기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오늘 표결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다음 본회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4월 27일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이에 무슨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늘 노인 관련한 법, 장애인 관련한 법은 과거에 보건복지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좋은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체가 국가냐 보건복지 부냐 뭐 예를 들면 장애인 학대에 관한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를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보도해라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예. 그걸 국가가 공고하냐 보건복지부가 공고하냐 이런 별 내용 없는 걸 가지고 그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던 거죠. 어른인 노인과 장애인 관련한 법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켰고요. 간호법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엔 서로 뭐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조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한 게 간호법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이 내용이 이제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역할을 규정한 겁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 조무사들의 역할을 규정한 것. 그런데 이제 표현은 간호사만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막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조무사 여러 발전을 위해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것도 있지만 의료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예. 의사와 관련된 것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맞아요. 면허를 의사 면허.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직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사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과거에 그 치료를 받던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을 의사가 폭행한 거죠. 성폭행.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되고 이러면 의사 자격증 빼자. 이런 식의 이제 시작에서 나왔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어떻든 그런 의사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요. 나쁜 짓을 했을 때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거죠. 박탈해야 된다. 예. 이런 의료법하고 간호법이 같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게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이야기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잘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볼 것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입니다. 이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을 가지고서 지금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안을? 좀 당혹스럽죠. 당혹스럽고 우리 중요한 의원님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22년 작년 10월, 12월에 이정근이라고 하는 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전 사무부총장이었죠. 네, 전 사무부총장인데요. 그분은 벌써 재판이 1심이 선고가 됐어요. 예. 그 재판에서 하나도 없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때 공소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도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도 공소장에도 없고 재판 과정에도 하나도 없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까지 내줄 기세로 모든 것을 저자세 구력 외교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한미 관계에서 도청 대통령실 도청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 이 시점에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작년 12월인가 압수수색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이정근 씨 공소장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의혹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와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어젠가. 예. 그래서 뭘 압수수색해 갔냐 그랬더니 감사로부터 뭐가 주고받았다 해서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쳤더니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압수수색할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와서 내용도 없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해서 무엇이 있었던 근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걸로 압수수색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이 툭 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가져간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공화국 드디어 또 이런 식의 방식을 쓰는구나. 제가 이제 그 최고위원님께 이걸 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정근 전 사무총장 개인 비리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의혹에는 이정근 사무총장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고 이 내용 자체가 돈이 어디에 확인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발언이라든지 녹취가 있는 모양이죠. 녹취가 뚜렷한 것도 아닌 거죠.
다른 윤관석 의원 얘기에 의하면 다른 것 관련한 이야기를 마치 돈봉투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게이트라고 이름 불리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정근 개인 비리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일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이란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쪽에서 당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해 나가는 내용도 없고요.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예. 그때 다 수사를 작년 10월부터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공소장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네. 또 딴 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시기도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공교롭다. 이 좀 의구심이 가는 시기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된 내용 같은 경우도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뭐 이 좀 많이 의도성이 가미돼서 원래 그렇지 않은 걸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럼 시기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님 예. 관련해서요. 예. 노웅래 의원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예. 돈다발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그때 보도했거든요. 근데 그건 공소장에 아예 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선전하고 홍보하고 마치 거대한 비리처럼 치고 들어왔는데 사전에 뭘 조사를 하든지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게 사실이냐고 묻든지 그런 것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리고 와서는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압수수색하는 내용도 압수수색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공교롭고 내용도 없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고 원래 조사받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예. 그럼 그때 조사받을 때 이정근 씨에게 이 내용이 있으면 그때 벌써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소장에. 근데 그때 하나도 안 하다가 지금 예. 이 시점에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의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요. 예. 사실 엄청나게 돈을 받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332번을 압수수색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엮지 못했습니다. 엮으려면 엮겠죠. 그냥 던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탄핵될 걸 걱정해서 그들이 넣지 않은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만약에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했고 재판하고 있는데 그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갔겠죠. 공소장에. 예. 그때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예. 이 사람은 벌써 1심 재판이 어제 1심이 재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구형인가 선고가 됐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하나도 없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은 뭐 윤관석 의원 뭐 다른 의원 그리고 이정근 씨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더 내용을 저희도 처음에 들을 때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좀 더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예. 예. 우리는 남의 얘기라고 칠 수도 있고 어머 압수수색했나 봐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앵커님하고 또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판이 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장 만들어졌고 재판까지 왔으면 거기서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러니까 이거 잘 내용을 모르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요? 정의당이 좀 더 봐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뭐 이재명 당대표 때도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이제 재판의 시간이 되니까 예. 김용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 그런 것도 재판정에서 완전히 웃음바다가 됐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 네.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